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허가박과 함께 허가박당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전 대변인들의 지금 대결이 됩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전 수석 대변인 허은하입니다. 네, 아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박성준 전 대변인. 아니, 저 현 대변인이에요. 현 대변인? 아, 그렇구나. 또 대변인 하시네요. 네. 계속 대변인. 명 대변인으로 하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네, 아니 상당히 의미 있었던 도전이었고 네. 제 정치인으로서의 걸어가는 길에 중간 점검을 좀 할 수 있어서 네. 되게 좋았던 선거였습니다. 네. 좀 더 당당해진 것 같고 네. 소신 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네. 특히 또 이 당내에 개혁 세력이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돼가지고요. 네. 외롭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쉬운 성공보다 어려운 실패에서 많은 걸 얻는 걸 원래 국민의힘은 원래 쉬운 길 걷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려운 길 걷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어려운 길만 걸어왔는데. 근데 이제 정치가 제대로 가려면 어려운 길 걸었던 분들이 잘 되는 게 정치의 올바른 길이죠. 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정치라는 게 가지 않는 길을 걷는 게 정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그런 길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옆에 방이세요? 네, 그래요? 그럼 옆에 좀 떡도 나눠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눠 먹고 그래야지. 요즘은 국회에서 조금 달라진 분위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있잖아요. 방에 홍어가 배달이 많이 와가지고 홍어 왔어 지금 밥 먹으러 와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포항 사람들이 많잖아요. 과메기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선배 정치인들이 얘기하다 보니 예전에는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자주 만나고 네. 서로 이제 인사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음식 나눠 먹었어요. 한국 정치 풍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네. 사실은 이제 여야의 대치 국면이 워낙 강해져서 사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일도 있었고요. 그 정치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각성해야죠. 아, 그런가요? 여기서도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네. 저 이준석계로 불리는 천하용인 후보들 다 잘 있습니까? 네, 아주 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점이 오늘 저희가 그 고공행진이라는 블로그를 네. 오픈을 했습니다. 네. 고민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진실된 사람들이라는 블로그인데 네. 그 안에 저희가 정치 이야기도 하고 정책 이야기도 해서 많은 글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네. 네, 글로써 저희를 만나보시는 것도 하나 저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어제 천하람 당협위원장, 네. 당협위원장은 대구에 가서 이제 감사 인사했고 저도 제주 갔다 왔고 감사 인사 다녀오셨습니다. 감사 인사 다녔습니다. 4522님께서 주 기자님 선물 같은 정치인 허은하 의원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이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고공행진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공중전을 잘해요 원래. 네. 공중전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정치 입문했고 그것을 통해서 당 대표도 됐고 그랬는데 이 국민의힘의 이 윤핵관들은 사실은 지상전이거든요. 이 싸움이 아직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표밭갈이 표밭갈이를 이제 몇 사람들 하는데 사실은 이제 대중 정치하는 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분들인 거고. 네.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은 이제 당원들 한 사람씩 만나서 하는 지상전을 펼치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지상전이 유리하죠. 저희 천하용인 같은 경우는 좀 무게감 있게 좀 국민들께 다가서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방송에서 사실 못하는 말들을 지금 글로써 좀 이야기 나눠보자라는 네. 생각에서 블로그 하는 겁니다. 전당대회 치러 보니까 네. 정광훈 목사의 파괴력이 그렇게 셉니까? 당장 달려가더라고요. 선거 때도 이렇게 달려가는 후보들 봤거든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뭐 만들어 주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활동하셨던 후보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실수들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게 이제 조직표가 센 거니까 네. 전광훈 목사가 조직표를 갖고 있었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발언 이렇게 직접 입을 열었는데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일본에게 수십 차례 사과했다, 반성을 표한 바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허은하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절반은 같은 생각인데 절반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과거를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이루어질 때 공동 번영의 미래도 함께 열어갈 수 있다라고 2013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생각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반성과 사과의 손을 내밀기는 하는데 항상 다른 한편에서 뺨따리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성과 사과도 제대로 안 했죠. 말은 했죠. 일본 정부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이 또 얘기하면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라고 하면서 한일 외교 장관회담 2015년 12월에 얘기했는데 2016년도 1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바로 말을 바꿨죠. 그래서 군과 관원에 의한 뭐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눈에 띄지 않았고 전쟁 범죄와 같은 불의에 해당한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바꿔갔던 것들 때문에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은 국내 정치가 심상치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시한 거고 네. 진화 작업에 들어간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이 도대체 뭐냐. 지금 대통령께서 과거에 대한 얘기를 직시하고 기억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미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은 미래를 얘기하고 일본도 미래를 얘기했습니까? 과거에 대한 직시와 더불어서 미래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은 오히려 과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강제동원 해법, 강제동원 없었다고 얘기하고 독도 문제 부정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일본은 과거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미래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미래 얘기를 좋아하는데 윤석열 정권 미래 얘기 좋아하는데 국내 정치는 지금 퇴행적 법치주의와 과거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윤석열 정권의 이 국정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으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서 네. 사태의 심각성을 대국민 메시지가 이게 네. 대국민 성명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오늘.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이 조금 굴욕적이다, 좀 이건 너무한다 이렇게 화가 난 거에 대해서는 허은하 의원님 좀 듣고 계시죠? 네, 그럼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그리고 또 피해자들한테 야, 가해 학생이 마음을 열었으니까 피해 학생들도 이제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존의 그 피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피해자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저희는 의구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해자가. 그렇죠. 가해자가. 네. 그래서 역대 내각의 그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또 과거하고 똑같이 그냥 말로만 사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정성 느끼기 어렵다라는 거고. 과거가 오부치 수상이 아니라 지금 아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베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전엔 분명 사과를 했는데 그 다음 날 한 달 뒤에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네, 그래서 오늘 한 보수 언론에서 그 사설에 써 있었는데 그냥 아슬아슬한 동행이 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네. 그 부분에 좀 표현에 동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고 그 역사로 인한 상처라는 것이 봉합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갈등이라는 게 해결된 것이 응어리로 남아있다. 네. 그 부분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부분이고 한일 양국의 그간의 관계가 좀 그랬던 것처럼 가야 할 길이 좀 멀고 앞길이 좀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었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만 마음을 여는데 우리가 외교력을 쏟아부은 겁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마음을 왜 못 엽니까?
강제동원 피해자의 마음을 연 가운데에서 출발을 해야 그것이 탄탄한 외교력이 되는 것이지.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명확한 얘기를 하잖아요. 외교라고 하는 그 국내 정치의 연장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의 공감대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외교력을 펼쳤을 경우에는 그거 허상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일본과 손잡았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 피해자들하고 손을 왜 못 잡습니까? 그러면 일본과 손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수치다 치욕이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손잡지 않는다고 말씀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 입장에서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여튼 국민들 마음은 충분히 경청하시고 왜 이러한 목소리가 나는지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뭐 허은하 의원님 말씀 중에 이렇게 드리는 게 누구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눈물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이 눈물을 안 닦아주고 네. 일본의 마음을 닦아주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우파 지도자들에게만 마음을 열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문정권은 이랬다 저랬다 얘기 하루 종일 나와서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 풀어야 될 숙제는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커뮤니케이션 측에서 솔직히 국민의 마음이 지금 녹록치는 않다라는 것을 네. 현 정부에서는 분명 살펴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일본의 지성이었던 노벨상 수상작가 오에 겐자부로가 일본은 아무리 사죄해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막대한 범죄를 한국에 저질렀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충분히 사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정부나 국민이 충분히 사죄했다고 절대 보기 어렵다는 얘기는 반복해서 했습니다. 일본의 지식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과거사 문제에 반성과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저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교할 때 보통 여러 이제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뭐 북미 간의 회담을 하면 스몰딜이나 빅딜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저는 스몰딜을 먼저 한 것 같아요. 강제동원 해법을 찾아서 다른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의제라고 하는 것이 스몰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지가 난맥상에 얽혀서 과거, 현재, 미래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바라볼 때 한국이 이 강제동원 해법을 가져오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일본에서 걱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냐면 일본은 결국은 내년 4월에 선거가 있고 결국 지지율을 얻고자 하는 방법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정책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지금 강제동원 문제라든가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화이트리스트 이런 얘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지금 한국 정부가 당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외교를 조금 알면은 이것은 예견된 거예요. 예견된 거였어요. 예. 외교는 여튼 국익 관점에서 예.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죠. 네. 받아오겠죠.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지켜보시죠. 네. 예. 좀 많이 받아와야 된다. 국민 정서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네, 계시죠. 뭐 안보와 경제에 대한 걱정들 우려는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꼭 받아왔으면 좋겠고 받아오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윤핵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자, 국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 폭력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됐다가 낭만 정순신 변호사. 이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 시절에 그것도 인권감독관 시절에 학교 폭력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상조사가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차제에 이 국가수사본부장이 어떻게 임명됐는지 그 임명 절차에 대한 부분도 저는 다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 폭력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그 임명 절차까지도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여당도 이 청문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저는 뭐 청문회가 학교 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라고 한다면 그건 전 찬성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대로 학폭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네. 제도 좀 고치고 네. 그리고 학교 폭력 뿌리 뽑도록 노력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에서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뜯어 고쳐서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에 너무 많은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좀 아쉽고요. 저는 우선은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수립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대책 피해를 받았던 학생들 관점에서 재발 방지 위한 제도적인 거랑 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국회 그 상임위에 계신 분들한테 확인을 했고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정순신 변호사 자녀 건만 단독으로 청문회 계획서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학교 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학폭을 피해 입었던 학생을 위해서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증인으로서는 정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사건 발생했을 때 사실은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육부 장관이라던가 그리고 또 뭐 강원이나 서울에 그 교육감들도 불러서 함께 청문회 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한번 열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 폭력에 있어서의 그 대학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 기록이라든가 그 당사자들 학교장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본 걸 보면은 야, 이 정도까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무감각한가? 네. 상당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민사고 교장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장도 그렇고 그 반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제 물망에 오르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발단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매개 역할을 한 거고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야죠. 왜 그러냐면 검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을 보고 더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로 가자는 게 그 부분 같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학폭이라는 자체가 그다음에 이 청문회는 학교 폭력 진상 조사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야죠. 예, 당연히 하면 해야 됩니다.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봐서는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 청문회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점만 바라보기 때문이고 국민의힘 입장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학폭은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피해를 입었던 제2, 제3의 피해자들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 피해자의 가족이든 당사자 관점에서 이건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국민이 동의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근절하기 위한 국회 의지, 노력을 국민의힘 여당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근데 왜 그 교육부 장관하고 교육감들을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상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두 의원님들 얘기는 다 논리적이네요. 여기서 합의를 보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 하면 뭐 청문회도 열리고 또 학폭에 대한 대책도 나올 것 같은데. 심각합니다. 그 부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국회에서는 더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주 60시간 어떻게 된답니까? 지금 매일매일 말이 바뀌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 말이 바뀌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여하튼 제대로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토론해야 된다. 네, 토론은 필요하죠. 네, 토론해야 된다. 그리고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해관계자의 말만은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숙성되지 않은 정책들을 쉽게 발표하는 거예요. 사실 외교 정책도 그런 거고 지금 69시간 노동시간 관련된 것은 얼마나 첨예한 쟁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을 함부로 얘기해서 결국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다시 수습하는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69시간이냐 60시간이냐. 대통령실 안에서 서로 엇갈리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60시간이 무리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니까 그건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인적인 생각이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누가 또 얘기하고. 대통령이 개인입니까? 언제부터. 그러니까 개인적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다시 이제 60시간 무리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수습 단계에 들어간 건데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도 노동시간 아닙니까? 노동의 자유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것은 뭐냐면 일자리도 연관되는 거고 출산율하고도 연관되는 거고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것을 함부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69시간 해버리자 이렇게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3월 6일 날인가 발표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3월 6일 날 지금 20일 가까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이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탑다운이라는 게 아주 꼭대기 탑은 아니었구나라는 게 이번에 알려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52시간이든 이 부분의 논의 자체가 우리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빌드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니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국민들께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소통하는 과정을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행정적인 측면에서 난 이렇게 하려고 해라는 것을 그냥 국민들께 전달했던 이 부분은 무조건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점을 시정하려면 윤 대통령님이 사과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 같은 합리적 의원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니 갑자기 저를 칭찬하니까 애매모호한데요. 아니, 두 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죠. 이건 국민들한테 그냥 툭 던졌잖아요. 툭 던졌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이번에 확실히 느끼고 변화할 것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게 정책이라는 것도 이제 살아 숨쉬는 거잖아요. 그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고 이해 당사자가 있고 정치라는 것은 이해 갈등의 조정인데 정책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해결도 안 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는 거죠. 지금 국내 정치에서의 노동시간 69시간 문제 그리고 지금 한일 회담에 의한 여러 의제 강제동원 해법 이것을 볼 때 난맥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허은하 의원님 주변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댓글 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네, 당원들 만날 때도 응원 많이 받으셨죠? 네, 제가 전화 통화를 직접 해본 당원이 1,500명 정도 통화를 했었는데 기운이 펄펄 납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허은하 의원,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